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 광주에서 중요한 전쟁이 있었죠. 역사 전쟁, 역사 이론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탄핵 정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역사를 올바르 알고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조리 있게 설명을 하지만은 보통 평범한 그 시민들과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누가 물어보면 전환길과 같은 그런 탄핵 반대 찬성 집회에 나가서 이런 언쟁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없나,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 황연필과 전환길의 이 뉴스를 잠깐 살펴보고요. 전환길을 비판할 수 있는 제가 딱 이 간단한 이론적인 도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 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유명 역사 강사 두 사람이 광주 금남로에서 충돌을 했다. 그죠? 황연필 강사는 피로 쓴 민주주의를 내란 옹호 속에 뒤집혔다. 그리고 전환길은 윤석열의 계엄령이 계몽령이다.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쳤다. 이렇게 이제 반대 입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황연필 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환길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상징적인 공간이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황연필, 전환길 등 유명 역사 강사들이 연설에 참여해가지고 양측의 집회 참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찬성 집회, 탄핵 참성 집회 쪽에서는 한국사 강사 황연필 씨가 마이크를 잡았고 5.18 민주광장까지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이 호응했다. 황연필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을 포함해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10번의 비상계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규모 이게시 민간 학살로 이어진 역사를 짚었죠. 이게 정상적인 역사관이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승만이 여수 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 등 4번의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됐고 4.19 의거 때도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박정희도 비상계엄 4번을 했다. 부마 항정 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우리도 100만 명 죽이면은 조용해지지 않겠느냐는 차지철의 말에 미소 짓고 웃다가 김재규의 총탄에 맞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등장했죠. 5월 15일 서울의 봄, 영화 서울의 봄도 나왔죠. 서울의 봄이 끝나고 5.17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비상계엄을 전두환 노태우가 확대를 했죠.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로 구속됐다는 것을 아는 광주 시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18 아침 전남대 앞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면서 학살이 갑자기 지금 윤석열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쟁하듯이 선포하듯이 학살을 시작한 것처럼 5.18 때 우리 광주 시민들과 우리 호남인들은 이 전두환의 이 군사 반란 수기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호남인들이 죽고 광주 시민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이 황연필 강사가 방금 말씀드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윤석열 비상계엄은 용납하고 말고를 떠나서 코믹스럽다면서 여소야대가 싫다고 자기 마누라 특검한다고 비상계엄을 한 거는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황연필 강사는 자기의 어린 시절 1980년에 광주를 회상하면서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이야기를 전했네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는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5월 달이면은 향냄새가 진동한다면서 바로 고등학교 선배였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귀 이암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돌아가신 윤 열사를 포함해 금남로에서 많은 민주투사가 쓰러졌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존경한다. 맞는 얘기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고 그 피가 뿌려진 금남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교에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전 세계인들도 이곳 광주에 와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되는 곳이라며 최소한 광주에서 그러나 내란 수교를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서 독일의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한다는 거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비판하는 게 이게 맞죠. 자, 이에 반해서 이보다 앞서서 황현필 강사에 앞서서 탄핵 반대 집회로 강연자로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엄이 아닌 국민 계몽을 위한 계몽령이었다면서 10개의 계몽령이라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를 10가지를 이유를 밝혔네요. 전한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에 처했다면서 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처음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 야당이 29명이나 탄핵한 반민주적 행위를 알게 되었고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네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 만에 해제했다면서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전한길이는 황현필 강사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한길은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성장, 철저한 한미 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지만 국가를 일으키는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고 가르친다.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인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황현필 강사를 깠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중도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뭔가 잘 모를 수가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헷갈리고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황현필 강사의 평상시에 이 역사관 그리고 황현필 강사의 강의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거의 뭐 100%, 90% 이상, 99.99% 가깝게 황현필이 굉장히 그 역사관이 뚜렷하고 이 사람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전한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한길 그 영상도 앞서 보여드렸지만은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전한길의 강의의 요점은 여러분, 강의의 요점은 제가 잠깐만요. 자, 오늘 제가 전한길 강의를 들으면서 딱 보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일단 크게 생각하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첫째는 전한길 강의가 문제가 뭐냐면은 전한길은 계엄령을 갖다가 계몽령으로,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자꾸 그 변조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자, 그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할 때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엄령을 선포를 한 거예요. 용어가 처음부터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 같은 그
형식적인 회의 여건을 갖춰서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와 선관위 장악하고 뉴스공장 이렇게 그 주변에 군인들을 보내고 이런 것들 국회 침탈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전환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엄령을 계몽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마치 계엄령이 아니고 정당한 계몽령이다. 계몽은 뭡니까? 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고 뭔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강제적인 거예요. 계몽령.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거죠. 니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가 또 국민의힘이 모르는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일깨우고 계몽하려고 한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것이 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모든 것은 기승전 뭘로 가냐면은 기승전 결국에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뭘로 가냐면은 북한 빨갱이와 중국 공산당 중국의 개입 간첩 이런 걸로 몰아가면서 모든 논리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주로 중심축이 뭐냐면은 부정선거. 자,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공격한 게 부정선거죠. 선관위. 계속해서. 자, 이게 대법원에서도 부정선거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문제없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황교안을 비롯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윤석열이가 결국에는 그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 문제가 많다. 그 선관위. 그래서 선관위를 조작을 하고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수 야당을 차지하고 지금 175석 야당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 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부정선거로 했다고 하면서 이 판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론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을 선포해 놓고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계엄령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계몽령이라고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뭔가 계몽령이다. 그래서 이게 이 속에는 무엇을 노리고 있냐면은 계엄령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계엄령을 잘못하게 되면은 내란 수괴로 몰리면은 이게 사형과 무기징역,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가고 잘못하면 윤석열이 죽게 생겼으니까 윤석열의 구속과 사망 그리고 정치적으로 탄핵이 되는 거죠. 탄핵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계몽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몽령으로.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전환길의 이 강의의 이론의 틀은 뭐냐면은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계엄령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다운시키고 계몽령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마치 대통령이 계몽령을 내린 게 이게 정당한 행위다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다. 탄핵이 아니다. 탄핵 아니다. 그리고 이건 정당하니까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합법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이야기하는 이 저희가 뭐냐면은 윤석열을 여기서
살리기 위한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통칭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탄핵을 반대한다. 윤석열의 탄핵을 결국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그 전환길과 같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끝에 가서는 무슨 깔때기로 모이냐면요. 깔때기, 여러분 깔때기 아시죠? 주둥이는 넓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길이 좁잖아요. 결국에는 크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한 길로 흐르는 게 뭐냐면 깔때기 이론인데, 그 결론이 뭐냐, 기승전으로 처음에는 화려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론은 뭐다? 결론은 북한 민주당과 민주당 야당 민주당은 이재명은 빨갱이 중국 공산당 전에는 북한 빨갱이로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까지 같이 걸고 넘어져 가지고 중국의 뭐 40대 중국인이 국정원을 드론으로 타령하려다가 걸렸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잠입해 있는 중국인들이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이 뭐 하이브리드 연합전을 펼쳐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에 당장 넘어갈 것 같고, 거기에 민주당이 손잡고, 민주당이 마치 공산당이야. 공산당화하고 뭐 북한하고 내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아니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했는데도 자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들이 벌이는 사기 수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환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초반에 이 전환길이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저는 기독교인이고 I am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참여자들을 한번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여자들이 순수하게 광주 시민이겠느냐? 순수하게 광주 시민일까? 광주 시민이냐, 아니면은 전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교회나 탄핵 찬성자들을 끌어모은 거죠. 끌어모은 겁니다. 순수하게 광주 시민은 이 금남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광주 시민들을, 상처를 안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다 많이 모일 리는 없죠. 전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특히 이 보수적인 그 극우 교회 기독교,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광훈이는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버렸고요. 또 뭐 울산에서는 뭐 김기현이라든가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이 그 울산에서 버렸다고 그래요. 여기는 세계력교회, 부산의 세계력교회죠. 신연보 목사가 이끄는 세계력교회와 또 뭐 여러 그 전환길과 이런 기독교 그 보수 따르는 이 교회에서 그 교회 신자들을 많이 끌어모았죠. 그리고 뭐 2030이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건 뭐냐면은, 교회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목사들이 자꾸 강조를 하죠. 설교하면서. 신년보가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 무슨 이야기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은 안 된다. 이재명하고 그 민주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 전환길이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보는데,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다 진리인가? 진리 맞냐? 아니다. 예, 신현보가 이야기하는 거, 전한길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맞나? 정광훈이 뭐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서 목사들과 대형교회가 지금 많은 신자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과 제가 하는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빨갱이가 아니에요. 자, 이런 논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잡기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가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빨갱이로 몰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작을 펼쳤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이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그 다음에 북한 빨갱이면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겠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를 했었을 때 그 전에 직전에 이 구구 보수를 다스리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IMF로 굉장히 경제가 거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이 전두환 때부터 이어져 온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합당해가지고 이어졌던 이 보수의 정권을 잡을 때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막 금모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서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금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얼마나 잘 살렸습니까?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 프레임화 시키죠. 김대중은 여전히 그래도 지금도 이 구구 보수 쪽에서는 김대중 빨갱이, 문재인 노무현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이재명 빨갱이, 민주당 모두 빨갱이라고 아직도 속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 교회 목사, 일부 크리스찬 교회,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 기독교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독교도 이제 가짜 뉴스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큰 교회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악하게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목회에 대해서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영적인 거는 감히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가짜 뉴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저의 목숨과 어떻게 보면 저의 영혼을 걸고서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저 하나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야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하는 이야기 중에 정말 틀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은 있어요. 많이. 그런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짜일 수 있다. 어떻게 아직도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김대중을 너 뭐라고 생각하냐? 김대중을 뭐 찬양하라고 하진 않죠. 김대중을 존경하느냐? 아닐 거예요. 그들이 극우 보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재명이 빨갱이입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빨갱이에요? 민주당은 북한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하고 북한에 살기 싫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고 자유주의 나라에서 살고 싶고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무슨 중국하고 뭐 내통해 가지고 중국의 간첩들하고 내통해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넘겨줄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당이 뭐 정권을 잡아가지고 실정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 경제주의 국가고 우리가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소련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 상관없이 우리나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국민의힘처럼 전환기리처럼 민주당은 다 빨갱이, 예, 이재명은 빨갱이,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가 않죠.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침탈한 것도 뭡니까? 그 탄핵 반대 찬성 집회자들이 한 게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이 구구들이 뭡니까? 말로 안 되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때려 부시고 잡아 죽이고, 이번 계엄령을 윤석열이가 선포하는 것도 뭡니까? 계엄령 안에 국회의원들을 막 요주의 인물 500명을 잡아가지고, 500명뿐만 아니고, 자, 노상원의 수첩에 다 나와 있잖아요. 폭파시켜 죽이고, 뭐 생화학 그걸로 해가지고 죽이고, 뭐 총살을 하든지, 무인도로 데려가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이,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범죄 행각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는 총칼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계엄령을 하는 게 그게 떳떳한 겁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계엄령이 아니고 자꾸 계몽령이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길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이거 사기꾼과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기꾼과 같은. 그러니까 전환길의 이 강의 수법은 뭐냐면 처음에 뭐냐면은 처음에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요. 전환길의 이야기가 다 틀린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전제적으로, 야,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뭐 강국이니,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대국이고, 뭐 온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나라를 뭐 살리시고 도와주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광주에서 일어난 옛날 5.18 광주 시민운동, 광주에 왔으니까 거기 5.18에서 계엄군에 대항해서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 나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광주 시민 사랑하고, 온갖 그런 이야기는 자체는 맞는 이야기잖아. 예,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부는 맞아. 거기까지만 맞아. 거기까지 맞고, 그러나 언제부터냐면은 자기가 처음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뒤로 조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뭐 탄핵을 계속 뭐 몇십 번을 하고, 몇십 번을 하고 계속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로 와도 민주당 의원들이 똑같은 이야기야. 예, 박수도 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고 피켓 시위를 하고, 어떻게 대통령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민주당과 야당을 완전히 나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전환길은 결국 뭐냐면은 기승전 윤비어 청가로 간다. 기승전 윤비어 청가로.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올바른 이야기를 해요. 올바른 이야기로 여기서 올바른 이야기를 쫙 깔아갑니다. 예. 기승전은 아주 옳은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기까지는 우리도 기승전까지는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뭐 좋은 이야기를 해요. 광주에 대한 칭찬,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얘가 전환길이가 노리는 게 뭐냐면 윤비어 청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냥 대통령님으로 윤석열을 대통령님으로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무시하고 국회가 그럴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윤비어 청가로 결국에는 몰아서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예, 윤비어 청가로. 근데 전환길이는 그런 마음을, 그 논리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진 게, 무슨 탄핵을 몇십 번을 100번 이상을
계속 탄핵만 하더라. 이 탄핵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의 탄핵 탓. 100번 이상을 탄핵을. 예. 계속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거부권, 그죠? 예산안 삭감, 이런 것도 왜 그러는지 왜는 설명을 안 해. 왜는 설명하지 않고 온갖 나쁜 일들만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탄핵이 왜 100번 이상 됐고 예산 삭감한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전환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 온갖 범죄와 비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그리고 그 최근에 뭡니까?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국민의힘 관련자들, 관련 정치인들, 유명인들, 정치인들 이들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한 거는 전혀 없어. 이 관련된 거. 오직 뭡니까? 윤비어천과 찬양만 있어요. 이 찬양은 북한에서 김정은이를 찬양할 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수령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수령님을 감히 찬양을 해야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수당의 삼권 분립에 의해서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삼권이 뭐냐면은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그 다음에 사법부, 그죠? 그 다음에 국회, 입법부, 국회 3권이 분리돼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예요. 서로 견제. 지금 그런데 윤석열이가 해왔던 거는 사법부, 입법부는 지금 개 무시하고 행정부만 엄청 비대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가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모든 거를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심지어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 이진숙 같은 애, 국가인권위원회 김용현, 국가인권위원회 김용 누구 있죠? 그 이상한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감사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검찰의 행태를 보세요. 김건희에 대해서 황제 수사, 압수수색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막은 누굽니까? 경호처장 누구죠? 경호처장 또 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계속 거부를 하죠. 이 검찰 거기에 뿌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다 썩어 가지고 이 김건희만 해도 범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그죠? 학력 조작, 경력 조작. 김건희의 죄만 해도 또 이거를 덮어는 윤석열의 죄, 그죠? 정치 개입, 선거 공천 개입.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이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특검을 하느냐. 특검하자. 도대체 검찰을 못 믿겠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잖아요. 한 번도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계속했는데도 특검을 거부한 게 누굽니까? 특검 거부가 윤석열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옛날에 했던 말이 뭡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하는 겁니다. 지 입으로 이야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어는 안 지키고 행정부의 수반이 저는 안 지키고 모든 걸 다 장악을 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다가 이번에 결국에는 이래도 안 되니까 입법 논리가 뭐냐면 입법 독주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법 독주를 해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윤석열은 지 말을 안 들으면 열받는 놈이거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극약을 쓰냐면은 전에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테러도 있었죠. 이재명을 죽이려는 테러. 입법 독주로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계엄령으로 이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결국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모든 걸 장악을 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삼류국가로 지금 전락시키려고 했던 음모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 내란 계엄 사태가 이러는 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고 외신의 보도가 됐고요. 국내외 외신까지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빼박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구해 놓고 이제 윤석열이는 결국 탄핵이 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는 게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환길 강의의 문제점과 비판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뭔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알더라도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전환길 강의를 다 들으려면은 뭐 1시간 이상 막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들으시면서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야 되냐면은 이거를 포인트를 가지고 들으셔라. 자, 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은근히 이 말을 비틀어 가지고 톤 다운을 시켰다. 예, 탈색을 시킨 겁니다. 예, 검은 머리를 마치 노랑 머리로 물들인 것처럼 탈색을 시킨 거예요. 머리를. 예, 색깔을 계엄령에서 자, 계엄령은 위험한 거잖아. 근데 계몽령은 뭡니까? 색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계몽령으로 하면 색깔만 딱 바꾸니까 달라 보이잖아, 여러분. 예? 그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계몽령이라는 말 속에 위험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참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근데 많이 모였는데 이게 순수한 광주 시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물론 광주에서도 이 예를 들어서 익산 출신의 그 의원 누구 있죠? 익산 출신 조배숙 같은 그런 사람 있죠? 조배숙 같은 그런 사람들도 호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남 지역에서도 뭐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전북 호남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들에게 세뇌돼 가지고 가스라이팅 아까 이야기가 생각이 되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지금 대형교회나 교회 목사들에게 구구 목사들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과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은 다 빨갱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교회 다니는 지금 CBS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CBS 뉴스라든가 여러분 참조해 보십시오. CBS 뉴스에서도 정광훈이나 이런 기독교의 극우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기독교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엔조이 같은 그 기독교 신문 이런 데서 올바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거를 참조하시고 교회를 혹시 안 다니더라도 이런 뉴스를 봐야지. 기독교 안에도 탄핵을 찬성하는 기독교 쪽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반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교회도 있고 또 반대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싸잡아서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 또 전환길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기독교 쪽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기독교는 어디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인가? 탄핵을 반대하는 예를 들어 세계로 교회라든가 뭐 전에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라든가 기존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 김양재 목사인가 우리들 교회라든가 그런 그 보수적인 목사들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이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훌륭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 그들이 맞는 이야기예요. 예,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꽝이다. 아니다. 아니올시다. 아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사기꾼이다. 정치적 사기꾼들이에요. 정치적인 사기꾼들이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정치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절대 목사의 이야기라고, 대형교회 목사의 이야기라고 절대 듣지 마십시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저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도 공부를 해봤고요. 저도 신학교 공부도 해봤고 또 정치학도 전공도 정치학이고 정치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목사들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11조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갈라서 좀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신현보 같은 목사들이 가짜다. 잘못된 거를 전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만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제대로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길의 결정적인 거는 기승전까지는 맞다. 그러나 결론에서 윤비어천가로 흐른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대항하면 안 되는 거야. 윤석열을 비판하면 안 되고, 그런데 강사가 왜 윤석열 김건희의 숱한 범죄하고 비리하고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비판도 없어요. 지금 온갖 그 탄핵 정국이나 드러나는 이번 내란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정말 양심적인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라든가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그 이번에 그 내란 계엄 사태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쭉 보면은 차고 넘쳐요. 증인들이.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를 안 하고, 윤석열 김건희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오로지 윤비어천가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찬양하듯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전환길이가. 강사 맞나? 전환길? 전환길은 황현필 강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황현필 강사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전환길은 정말 역사관이 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사이긴 하지만 역사의 어떤 교훈을 정말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고 역사의 지식을 가르쳐. 잘 암기하고 성적에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강사일지는 몰라도 황현필 강사처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아니고 강사의 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환길이 유튜버로 보수 쪽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100만 명이 넘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게 다 가짜 뉴스인데. 오늘 전환길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50%는 맞아. 50%는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는 맞는데, 그런데 나머지 50%는 다 사기꾼 같이 가짜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가짜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 광주 이야기 이런 거는 전반부는 맞아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사람들이 맞아 처음에 마음문을 열죠. 맞아 전환기 말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다 맞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미친 짓이라고, 계엄 사태가 미친 짓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더라. 거기서부터 달라져. 그리고 결국에는 윤석열을 찬양하는 쪽으로 흐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의 눈에는 다 이게 보여요. 이 강의가 아주 교묘하게 다 보여. 아무리 교묘해도 다 보여. 너무 쉬워, 논리가. 근데 거기에 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넘어가는데, 이렇게 다 보면은 50%는 맞는데 50%는 가짜야. 이게 사기꾼,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칩니까? 다 100% 사기를
가짜를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맞는 이야기를 투자를 합니다. 예. 야, 여기에 투자하면 얼마 돈 줄게, 돈 넣어. 그럼 처음에 소액을 넣잖아요. 처음에 소액을 넣으면은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남겨줘. 수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 먹고 계속해서 이제 믿기 시작하고 믿다가 결국에는 얼마입니까?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소액으로 했더니 투자가 수익이 좋아. 그러니까 믿다가 이제 더 많이 투자하라고 유도합니다. 사기꾼이 더 많이 투자하라고 유도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막 억대로 투자하고 돈을 많이 투자할 시점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그때 끝에 가서는 사기를 쳐먹는다. 지금 그 전환길의 강의가 거의 이런 수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전환길의 강의를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다 보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요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싸우잖아요. 그들과 도무지 싸울 때 말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뭔가 우리 스스로도 복잡하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전환기가 강의 문제점은 뭐더라?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지금 교묘하게 말을 지금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뭔가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얘네들의 논리적인 수법은 다 지금 그렇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환길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광주 시민이 순수한 광주 시민이 아니고 다 전국에서 끌어모으고 그 안에는 물론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광주에 산다고 다 민주당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그중에 뭐 10%, 20%, 10%, 20% 이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끌어모았어. 예,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들. 예, 있어요. 네, 그들을 끌어모으고 이들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다 끌어모은다. 예, 부산에서 심지어는 세계로 교회 이런 데서도 아마 버스를 대절하고 왔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광주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기독교에서 헷갈리면은 CBS 뉴스 엔저이 같은 뉴스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얘네들은 뭐냐면 CBS 뉴스도 지금 여기에 좌파라고 이야기를 공격을 합니다. 좌파. 예,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들이 가스라이팅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스라이팅 시켜. 얘네들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냐면은 민주당과 야당을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 예, 좌파 언론 김호준, 좌파 언론 꽃, 여론조사 꽃,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이런 거. 좌파 언론, MBC, JTBC 뭐 다 좌파 언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뭐 야당 이런 거를 다 빨갱이당, 예, 좌파당 다 빨갱이야. 모든 게 다 빨갱이고. 지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들은 친일파 아닌가?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모든 것이 일본이 편하게 해주고, 그죠? 육사에서 막 그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 장군님들,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빼죠. 다 빼고, 그 다음에 일본에게 유리한 뭐 후쿠시마 핵 오염수 이런 거 나와도 일본에게 유리한 거 다 용납해주고, 독도 문제도 올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독도도 넘겨주게 생겼어요. 네, 이런 것들이 친일파로 아마 따지고 보면은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친일파적인 논리로 이들은 좌파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빨갱이 프레임을 이들은 씌우고 있다. 계속 이렇게 좌파라고, 예, 좌파 언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승전 결론은 윤비어천 거다. 처음에 기승전까지는 옳은 이야기를 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혀 100% 틀리지 않습니다. 50%까지는 여기까지는 맞아. 어떻게 보면 70%, 80%까지는 맞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듣다 보면 윤비어천 거야. 다 윤석열과 김건희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가 사실 이번에 내란 계엄을 일으킨 게 김건희의 범죄,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내란 계엄을 일으킨 거잖아. 명태균 게이트 이제 녹취가 흘러나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이거를 덮으면서 장기 집권으로, 예? 윤석열, 김건희가 이게 모든 정권을 잡아서 5년만 해먹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야당 지도자를 다 때려 잡아가지고 이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장기 집권을 하고 그 어느 여론에 보면은 김건희가 뭐 나중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통일 대통령 지가 김건희가 윤석열 다음에 무슨 통일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통일 뭐 나라를 남북한이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 대통령이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장기 집권화를 꿈꾼 거예요. 이 박정희처럼 옛날에 박정희처럼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검찰 장악했죠. 검찰 장악하고 행정부의 모든 거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경호처 뭐 모든 걸 입법부 외에는 모든 걸 지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심지어는 법원까지도 다 장악을 해서 지들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가 이번에 이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좋다. 미국에서도 윤석열을 학을 띄고 있어요.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안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쿠데타로 내란 계엄으로 나라를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돼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나라를 어떻게 돕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나요? 트럼프도 윤석열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리고 외국의 포린 폴리시인가요? 외국의 그 정치 전문지 이런 데서 지금 윤석열의 어떤 그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다 지금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어준이나 여러 이 정치 요인들 김어준에게 이제 피하라고 그 당시에 김어준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라고 정보를 준 소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인사가 나와서 이번에 그 불법 내란 계엄을 하면서 심지어는 미군까지 죽이려 하는 미군까지 죽이려는 이런 공작, 그리고 정치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공작까지 다 세세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와서 증언 저기 한번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도청 감청 해가지고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야. 예, 미국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겠어요? 전에 용산에 이 도청 이런 것들이 다 돼가지고 김태효가 미국에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선의로 그랬다, 악의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다 도감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권을 이어가려는 이 악한 방법에 대해서 이들이 도대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탄핵에 지금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나경원이나 뭐 윤상현이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권성동이, 권영센이, 이 정말 정신 나간 것들이 이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온갖 범죄를 지금 옹호하고 덮어보려고 하는 이런 정말 더러운 일들을,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 민주 인사들과 정치인들과 심지어는 청주교 정의구현의 사재단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아마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는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다 잡아서 수거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전환길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잖아요. 언급을 안 하고 그 광주에서 무슨 논리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그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 외부에서, 아니 이웃집에서 외부에서 우리 집을 지금 침범해서 침략해가지고 우리 집을 공격하려고 빼앗으려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 식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조용하게 있어라. 윤석열을 복귀시키고 평화롭게 가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혀를 찬 게 뭐냐면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전환길의 그 비유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침입을 한 게 아니라 집안에서 집안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윤석열이 술 취하잖아요. 술 좋아하잖아요. 술 취한 아버지가 지금 야구 방망이를 들고 칼을 들고 칼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이 어머니를 구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고, 지 말을 안 들었다고, 어머니가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네? 그러니까 구타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는 거야. 지금 외부에서 침입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집안 내부에서 술 취한 아버지가 폭력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지금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아들, 딸이,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들, 딸은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아낸 거죠. 아버지를 강제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방망이를 뺐고 칼을 뺏어서, 그러죠? 아버지가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둬야 되잖아요. 직무를 정지시켜야죠. 붙잡아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재판을 받게 해서 아버지가 지금 신부는 아버지지만 이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탄핵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가정 내 폭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학원 폭력하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다가 이 일진 놈이 그 선량한 공부를 잘하는 이 학생을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아. 인기가 많은 애가 있어. 그런데 이 일진 놈이 지 말을 안 듣는다고 이놈이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두드러 패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 말을 안 듣는 세력과 얘를 따르는 세력과 일진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환길이 같으면은 전환길의 논리대로라면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일진을 복귀시키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학교 대 학교로 외부의 깡패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내에서 일어나는 같은 반에서 같은 반 구구끼리 서로 싸우는 형국에서 일진이 막 무조건 그 힘을 이용해서 패면 안 되잖아요. 말로 해야죠. 법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내란 계엄 사태는 뭡니까? 그 일진이 학원 내에서 학교 내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행사한 거예요. 불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의 논리 자체가 자, 우리나라를 이웃집에서 우리 집을 침탈하려고 했는데 우리끼리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지만은 비유가 적절치 않다. 그거는 외부에서 침략하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술 취한 이 정신 나간 아버지가 선량한 엄마를 두드러 패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게 내란인 거죠. 예, 심지어는 그 노상원이 보낸 부하들이 몽골에 가가지고 북한과 이 궁짝궁짝해서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켜주면은 북한에 어느 정도 대가를 주고 마치 우리 민주당과 야당에서 북한과 내통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작까지 내란 의원까지 지금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고도 여기에 대해서 왜 전환길은 입도 뻥끗 하지 않나.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기승전 결론 윤비어 첨가, 그다음에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논리적인 관점을 분명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점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논리를 역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비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에게 저의 영상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공유를 해주세요. 예, 모르시는 분 이거 꼭 좀 들어봐라. 예, 들어봐라. 예, 이 사람 말 좀 들어봐라. 이 사람 정치학 전공했고 신학도 공부했다더라. 예, 그리고 전환길이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대형교회 목사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 틀린 말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크리스찬 중에 그 기독교에서 좀 방송에 나오시는 분은 양희삼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올바른 또 CBS 뉴스 보면은 좀 제발 정광훈 같은 소년보 같은 목사들 말 따르지 말고 기독교가 자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올바른 이 교회들을, 이 작은 교회지만 올바르게 깨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기독교를 봐야 됩니다. 예, 기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사입이 가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맞지만 정치적인 이야기할 때는 그 목사 말이 틀렸다. 예, 제가 단언컨대 그 목사들의 말은 잘못됐습니다. 김대중 빨갱이 아니잖아요. 노무현 빨갱이 아닙니다. 예, 문재인 빨갱이 아니고요. 이재명 빨갱이 아닙니다. 뭐 이재명이 뭐 무슨 이재명을 특히 악마화하는 사람들, 뭐 소년보 같은 사람,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소년보는 안 돼, 전환길은 안 돼, 윤석열이는 안 돼, 김건희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또 댓글 남겨주시고 이거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뉴스화가 구독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또 올바른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저만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잘 정치를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치를 좀 쉽게 그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일반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뉴스를 꼭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것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 직전에 와 있음을 우리 모든 국민이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이 총체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 70여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10가지 계몽령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광주 시민과 국민들께서 지난 70여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10가지 계몽령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광주 시민과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 이 실상 저 민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계몽령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빴어 무관심했거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먼저 발견한 2030 세대들에 이어서 저 역시 비상계엄은 곧 계몽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행정부와 국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폐악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빴어 무관심했거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먼저 발견한 2030 세대들에 이어서 저 역시 비상계엄은 곧 계몽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행정부와 국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폐악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책에서 배웠던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과 서로의 양보와 타협은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식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2년 동안에 무려 178회에 걸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 연설하러 가는데 거대 민주당은 아예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와 야유만 보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